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요. 승진제도는 이렇게 운영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승진은 개념적으로는 현재보다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나 책임의 크기가 커지고요. 또 임금이나 지위 등 이런 보상이 증가합니다. 또 우리가 승진하면은 또 우리 가족들, 뭐 주변 지인들,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조직 내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끼면서 동시에 또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승진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직원들한테는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요. 나 승진도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라고 해서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은 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연공주의가 있고요.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연공주의 같은 경우에는 연공이 높은 이런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겁니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 또는 이제 평가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에 이런 연공주의를 예전에 좀 많이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능력주의로 많이 넘어왔는데 보유한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 어떤 지금의 어떤 경영 환경을 보면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굉장히 기술이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은 결국은 그래서 직원들이 공정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적정성입니다. 어느 정도 승진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추이 실적 이런 것들 또는 다른 회사들 또는 우리하고 좀 유사한 조직이나 유사한 노동시장에서는 어떠한 승진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승진시킬 사람들을 승진을 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공정성이 훼손이 되게 되면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나 승진도 안 되는데 당신이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진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은 합리성인데요. 승진 기준이 뭘로 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즉,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진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직급을 승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위 직급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TO만큼 이제 승진을 시키는데, 만약에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상위 직급이 많이 부족하다, TO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 정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승진이 있는데요. 갖추고 있는 어떤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제 승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급부터 3등급 사원은 사원이고, 3에서 5등급은 대리고, 4에서 6등급 과장이고, 차장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직급 승진과 달리 TO의 개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런 아까 정체 현상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등급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 불만족이 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 등급만 올라갔지 맨날 이런 일만 하고 있는데 나는 훨씬 더 높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대용 승진도 많이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진 않아요. 지위를 높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닌데 명칭만 변경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은 승진 정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대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원래 이 사람은 한 대리급인데 과장으로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명함을 좀 그렇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대용 승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 또 기준에서 이제 경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속 연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능력 결과 이런 것들 업무를 했을 때 잘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꼭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경력이 오래되고 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알고 있던 본인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그런 기술들,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력도 좀 볼 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인사 고과를 할 때는 능력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특성, 또 직무의 행동, 업적 이런 것들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승진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쭉 어떤 직무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승진을 하면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과거에 했던 그러한 경험들, 그들이 만들어냈던 성과가 더 이상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해왔던 일들보다는 좀 잠재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연수 평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획득한 그런 학습 성과,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겠다 말아야겠다를 좀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훈련의 결과가 뭐 좋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진짜 있느냐, 교육훈련의 내용과 실제 이 사람의 퍼포먼스 내는 데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